자,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 보시면 72페이지에 9번에 채무불이행이라고 있죠. 한마디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은 둘 중에 하나예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그걸 이행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행지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행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목적물이 없어졌어요.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없어졌던,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없어졌던 목적물 자체가 없어요. 없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이행이 지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이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최고합니다.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래서 최고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행불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행할 가능성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즉시 해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즉시 해제해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채무불이행이다. 이제 불완전 이행도 있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채권자가 또 수령하지 않아서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에 이건 채권자 지체로 봅니다.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자, 그 밑에 이제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 별도로 나와 있죠. 이행불능이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안 그래요.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에 다른 의사가 없으면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은요, 이게 누군가가 위법행위를 했답니다. 우리 민법상의 위법행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얘기했던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 채무불이행이 가장 대표적인 위법행위고요. 또 불법행위 있어요. 이게 이제 위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뭐가 생기면,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불법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이다라고 하는 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위법행위거든요. 기본적으로 위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고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손해배상은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은 세 글자로 줄이면 뭐야? 손해배상 청구권 세 글자로 줄이면 손배청? 네, 그거 아니고 돈 내놔. 앞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돈 내놔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에 다른 의사가 없으면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배상주의죠. 예,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뭐 나머지는 실제 우리 시험상에서도 크게 필요 없는 겁니다. 뭘로 배상한다고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근로계약에는 손해배상 예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 그래서 항상 갑이 을이죠. 갑이 회사고 을은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을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만일 을이 위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뭐 한다?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얼마의 손해배상을 한다. 이거 정해놓죠? 이거 다 무효예요. 근로계약과 관련돼서 근로의 뭐 제공 여부와 관련돼서 회사에 손해가 생겨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 사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 정해놓습니다. 그거 왜 정해놓을까요? 예? 겁 주는 거예요. 예, 겁만 그냥 주는 거죠. 근데 그거 쫀 사람들 많아요. 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로계약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없어졌는데 아직 일부에 있는 데도 있어요. 일부에 그 근로계약서의 그 밑에 보면은 그런 거 이렇게 집어넣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런 건데, 채권자 대위권 잠깐 볼게요. 여기. 자, 갑이 을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을이 갑에게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은 A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에 관해서 병도
또다시 을에게 똑같은 A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채권은 먼저 을이 갑으로부터 이행을 받아야 병한테 이행해 줄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채권을 회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내일 놈 누가 가져가? 병이 가져가요. 그럼 의욕이 별로 없죠? 야, 이거 받아다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남아야 뭔가 이렇게 주고도 좀 웃는 얼굴이 생기지. 땀 뻘뻘 흘려서 갖고 오면 요놈이 와서 홀랑 가져간대요. 그럼 채권 행사해 안 해? 그거 별로 안 하고 싶겠죠? 그러면 병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게 병인 거예요. 병 입장에서는 을이 빨리 여기다가 채권을 행사해서 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A라고 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받아갈 텐데 얘가 그 행위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갑하고 병 사이에서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권은 대인권이라고 얘기했죠. 상대권입니다. 직접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을을 대위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위 행사한다는 얘기는 제3채무자에게 야 순차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야 갑 너는 을에게 이전해주고 을은 받아서 나에게 이전해달라라고 순차적으로 청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채권자 대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채권자 대위권. 이 사람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 네, 스스로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채권자 취소권이 나와요.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갑의 유일한 부동산이 이거 하는 거야. 이 갑의 채권자 A가 얘가 지금 부동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강제 집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강제 집행을 준비한다는 걸 갑이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리니까 이거를 을하고 짜고 가장행위를 합니다. 가장행위. 그래서 둘이 매매한 것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으로 뭐까지 해줘요? 등기까지 해줘 버립니다. 지금 둘이 진짜 매매한 거예요? 가짜 매매한 거야? 가짜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갑이 소유자죠? 이 등기는 무효라고. 그죠? 이 등기 무효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갑인 거야. 근데 채권자가 A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A는 갑에 대한 채권자지 을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한테 자기가 채권 행사할 수 있어? 채권은 대인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가짜 매매 같아요. 이 행위를 하게 된 오직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갑하고 을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오직 하나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지.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한 거죠. 이 목적 이외에는 없잖아요. 이때는 이 채권자가 이 행위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얘기하냐면 사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행위다. 아시겠죠? 사해행위가 있으면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A 시각에서 봤을 때는 채무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자기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재판상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판결이 있어야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권의 양도 넘기시면 아마 채무 인수가 나올 거예요. 채권 양도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을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라고 하겠습니다.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양도했으면 그 양도 사실을 여기다가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통지만 해주면 되는데 통지뿐만 아니라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뭐지?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채권을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대요.
그럼 뭐라고 통지하냐면 야 이제 나한테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으라고? 병에게 갚으라고 이렇게 양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통지만 해주면 갑이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이제 병에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채권이 아니고 혹시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양도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채무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원칙이 뭐라고요? 통지, 채권 양도는 통지만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누군가가 인수했답니다. 이번에는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채권자, 여기가 채권자고 여기가 뭐죠?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자, 채무를 병이 어떻게 했다고? 인수했다고요. 인수했으면 그 사실을 여기에 뭘 받아야 되는 거죠? 동의 내지는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채무 인수를 받으면 뭘 받아야 돼요? 승낙 받아야 된다고. 통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무자가 을이야. 그런데 이 채무자는 얘보다도 더 거지일 수도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안 주는 애야. 하여튼 그냥. 돈 달라 그러면 지 몸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돈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얘가 채무를 인수하겠대.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을 같은 경우에는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병 같으면 줄 가능성이 없답니다. 아예 얘 그냥 스테이션 앉아있어 지금. 서울역에 가야 찾는 애들이요. 그럼 얘가 채무 인수했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해야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동의 내지 승낙이요. 근데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통지만 해주면 돼, 채무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데 특별한 채권은 승낙을 받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채무 인수, 채권의 양도와 채무 인수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채무 인수까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 보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은 채권이 왜 소멸할까? 변제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아니면 채권자가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채권자가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죠. 에이, 그냥 없는 걸로 해라. 그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갖고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또 채무자가 뭐 있어요? 상계해버려요. 채무자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돈하고 어떻게 한다고? 상계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심각하게 안 보셔도 돼. 거기 준법률행위가 뭐다? 변제다.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뭐다? 준법률행위다. 요거 정도만. 이거 갖고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말이 많았어요. 이런 거 갖고 시험에 내냐고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의 소멸 원인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계약법 총론이 아니고 계약법 채권 총론했으니까 계약법 총론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계약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은 법률행위예요.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인데 어떤 법률행위냐면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 표시가,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의 의사와 B라고 하는 사람의 의사가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일치해야 됩니다. 내용 상대방이 일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쌍방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방행위, 이걸 계약이다. 계약의 목적이 어떤 권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뭐 채권 계약도 있고요, 물권 계약도 있고요,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 물권, 가족법상의 계약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계약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계약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것 계약인데, 계약의 종류 오른쪽에 보시면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전형 계약이다라고 할 때 전은 뭐예요? 민법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전에 그 의미와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걸 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비전형 계약은 뭐냐? 민법전에 형태가 없는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전에 형태가 안 정해져 있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비전형 계약이다.
아시겠죠? 이게 비전형 계약인데, 그러면, 자, 비전형 계약이 많을까요? 전형 계약이 많을까요? 비전형 계약이 훨씬 더 많죠? 비전형 계약,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은 자유롭게 내용도 결정하고 방식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등에 업히기. 원래 이긴 사람이 업히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지. 그죠?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업어주기가 아니라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업어주기. 그럼 질라고 노력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다 뭐야?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형 계약보다는 비전형 계약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요. 계약의 성립 여러 가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걸 청약이라고 하면 이걸 승낙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해서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이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청약은 어떻고 승낙은 어떠냐 구체적인 건 지금 여기서 보지 마시고요. 한번 넘겨보십니다. 자, 우리 77페이지 보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런 게 나오죠.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쌍무계약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약은 그 유형에 따라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여기서 전형 계약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비전형 계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형, 비전형 그리고요 유상 계약이 있고 무상 계약인 거야. 한 사람이 어떤 급부를 했는데 이쪽에서 급부를 했는데 이쪽에 급부의 대가가 있으면 그게 뭐고요? 유상이고요. 이쪽에 급부의 대가가 없으면 뭐가 될까요? 무상이 됩니다. 유상과 무상이에요. 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있으면 뭐고? 유상이고 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무상이겠죠. 이런 거고요. 또 쌍무계약이 있고요. 편무계약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쌍무계약, 편무계약은요.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채무라고 얘기했어요? 대가적 의미의 채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면 이행기에 각각이 이행할 의무가 하나씩 발생하는 거야. 갑은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요. 을은 뭘 줘야 될까요? 매매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겠죠. 재산권 이전과 매매 대금은 서로 어떤 걸 먼저 줘야 될까요? 그렇지. 서로 동시에 주고받아야 되죠. 이걸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요?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동시이행해야 될 쌍방의 채무 중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네가 먼저 줘 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그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왜 먼저 줘? 동시에 줘야지. 그걸 뭐라고 얘기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아시겠죠? 뭐의 효력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나타나는 게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인 거예요. 편무계약은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일방 당사자만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의무가 발생하는 걸 편무계약이다. 예를 들어서 사용대차, 증여 이런 것들인데 자 사용대차 여기 이거를 얘한테 야 1년 동안 네가 어떻게 써? 공짜로 써 그런 거야. 사용수익 제공해 줄 테니까 그에 따라서 차임을 준다 안 준다? 차임은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갑이 계속해서 사용수익 제공해 줄 의무가 있죠. 여기는 줄 의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만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 의무가 있는 거야. 나중에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면 얘 뭘 줘야 돼요? 목적물 돌려줘야 되죠. 이거하고 이게 서로 대가적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여기 대가적 의미가 있는 거 여기 두 개죠? 근데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있어 없어? 없어. 일방 당사자만이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사용대차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 돌려주는 건 계약의 특성상 그런 거지. 편무계약이나 또는 쌍무계약의 특성상 그런 건 아니야. 모든 계약이 다 그런 거예요. 대차계약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요걸 편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은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좋고요. 이 쌍무계약의 효력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위험부담이죠. 자, 위험부담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좀 중요한 것들이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쌍무계약에 양 당사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양 쌍무계약상에 양 당사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즉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이행기에 서로 이행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이행해 주고 요거 이행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멸실이 돼버린 거야. 양 당사자 규칙 사유 없이 낙뢰가 쳤는데 낙뢰가 3번 다 이 집에 맞았네. 그래서 불이 나갖고 샥 없어져 버렸어요. 이행기 되기 전에. 지금 갑에게도 규칙 사유 없고 을에게도 규칙 사유 없죠. 그 자신의 규칙 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이행할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의무가 없어지면 을은 대금 줘야 되겠어? 안 줘도 되겠죠. 쌍방 모두 이행의 의무가 면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손해는 분명히 발생해 있잖아요. 목적물이 없어졌죠? 이 위험, 이러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목적물은 누가 인도해 줄 의무가 있어요? 매도인이 인도해 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게 채무자 부담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일이 이행기 도과한 이후에 이때 그랬대. 이때. 이행기에 갑은 이행해 주려고 등기 관련 서류하고 다 가져왔는데 을이 돈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수령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여기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이 경우에 갑은 자기가 할 일 다 했죠. 자신의 의무 다 했죠. 을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잖아. 이때는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이때는 채권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채권자 부담주의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부담하고?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채권자 지체, 채권자 수령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채권자가 수령하기 전에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 규칙 사유 없이 이행을 할 수 없게 됐으면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한다. 자, 이게 이제 위험 부담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나머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계약의 소멸, 해지 이거는 우리 본 수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계약법 강론, 이제 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여태까지 봤던 게 뭐였어요? 전부 매매였죠? 매매계약이었죠? 예, 매매계약은 어떤 거냐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때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 매수인은 이에 대해서 뭘 주겠다? 매매 대금을 주겠다라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 그래?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이니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급부의 대가가 뭐가 있어요? 대금이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쌍무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무계약이다 보니까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지금 갑은 이걸 3억에 팔기로 했대. 그럼 이 재산권은 3억짜리 가치가 있어야 되죠.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는 3억인데 여기 저당권이 2억이 설정돼 있대요. 그럼 2억 저당권 놔두고 3억 받아야 되겠어? 그건 아니죠. 그럼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고 3억짜리 재산권을 이전해 줄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중간에 파손이 됐답니다. 그럼 고쳐서 이행해 줘야 되죠. 그렇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당권을 전부 말소해서 최소한 또 저당권, 피담보 채무 변제하고 말소 등기 서류 같이 교부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유상계약으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매매계약의 효력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임대차 계약인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을 때 임대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겠다. 이 사용 수익의 대가가 매월 차임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예요? 차임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급 계약 한번 보시자고요. 계약의 종류 중에서. 자, 갑하고 을, 도급인이고, 이 수급인이에요. 그래서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도급인이 얘한테 일정한 일을 완성해달라. 그러면 일을 완성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얘는 뭘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자, 일을 완성해주면 그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완성의 대가로서 뭐죠? 그러니까 대가, 이에 대한 대가. 이걸 보수라고 얘기한다고, 민법에서는요. 그래서 일을 완성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뭘 주겠다? 보수를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도급계약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위임계약은, 자, 갑하고 을이에요. 얘가 위임인이고,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 수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수임인인데, 자, 위임인이 일정한 일을 처리해달라고, 일을 처리해달라고요. 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 사람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승낙을 한다. 그럼 이게 위임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승낙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계약은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계약이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위임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부당이득이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당이득은 103조에서 한번 했어요. 부당이득은 특별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만큼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은 반환해줘야 되겠죠? 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특별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어요.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가 그 법률상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유효한 계약이 나중에 취소 내지는 해제가 돼서 소급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은 뭐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부당이득이 됩니다.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해? 돌려달라고 청구하죠? 그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아까 했죠? 불법행위다라고 하는 건 불법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있던 불법행위가 돼야 되죠. 그래요.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걸 불법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고의 또는 뭐로? 과실로 제3자에게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은 뭘로 청구한다고요? 돈으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우리 그냥 계약법, 그 다음에 불법행위까지 해서 계략적으로 지금 본 겁니다. 계략적으로 이렇게까지 한번 보기로 합니다. 회계도 다 끝났나요? 오늘 하면 끝나나요? 이번 주에 하면? 끝났어? 아, 오늘 내가 마지막인가? 그러구나. 고생하셨네요. 어쨌든. 자,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입니다. 그죠? 오늘도 월요일 날 했고요. 이제 앞으로 월요일 날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3층에서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한층 덜 오는 게 낫죠? 자, 고생했습니다. 네.